네, 글로벌 증시 움직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럽은 좀 올랐는데 미국은 조정을 받았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들 좋아진다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소비하고 주택 지표가 좋아지는데요. 간밤에 이제 제조업 지표는 발목을 좀 잡았죠. 구체적인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욱 전문위원입니다. 네, 미증시는 하루 오른 것을 오늘 또 차익 실현으로 반납해버린 장세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따라갈 것 같은데요.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을 함께 살펴보시죠. 그냥 제목이 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오늘 미증시는 지난 주말 반등에 이어서 오늘은 차익 실현에 따라서 하루 만에 매도 우위로 장을 마쳤는데 그 핑계가 됐던 것, 바로 구실이 됐던 것이 ISM 제조업 지수였다라고 합니다. 수치상으로는 3년 반 내 최저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얼마나 나빴길래 좋다는 건지.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11월분이 되겠고요. 모든 제조업 지표가 그렇듯이 이 ISM 제조업 지수도 50을 기준으로 해서요. 50 이상이면은 확장 국면, 반대로 50 미만이면은 경기 수축 국면을 드러내는데요. 이번 결과가 보시는 대로 PMI 지수, 종합지수가 49.5를 기록해서 오랜만에 진짜 50선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근데 저는요, 이 ISM 제조업 지수라는 이 경제지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막 이렇게 ISM 제조업 지수 이렇게 딱 이름 보면 왠지 상당히 좀 과학적일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름과는 다르게 설문조사 성격의 사실상 심리지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ISM은 그냥 공급관리자협회, 우리말로 하면 대한 중소제조업연합회 이런 격의 비영리 단체고요. 근데 잘 아시는 대로 11월 결과였잖아요. 근데 지난 11월에 태풍 샌디로 막 여기저기서 홍수 피해 났다고 뉴스에 보도 나오고 또 태풍 하나 더 온다고 그랬었고 또 미국 대선 끝나자마자 재정절벽이라고 워싱턴에서는 막 싸우죠. 게다가 증시는 밑으로 막 내리꽂고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인 수치상 데이터가 아닌 각 업종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전화나 면접 설문조사 결과가 좋을 리가 전혀 없다는 거죠. 심지어 날씨가 좀 안 좋은 날, 이런 날은 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좀 더 우울한 상태에서 설문에 응답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항목별로 보시면은요, 어떻게 느끼느냐, 이게 50 이상, 그러니까 절반을 넘었을 때 좋다는 거고 50 미만, 절반을 밑돌았을 때 경기 확장이 아닌 수축 국면이라는 건데 이게 좀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신규 주문은 조금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확장세를 이어가고는 있다. 그 다음에 생산 역시도 증가세가 계속 이어졌다. 반면에 고용은 약간 위축되는 것으로 느꼈다. 다음에 유통업자들, 이 중간 유통업자들의 재고 물량 확보에 있어서는 둔화가 좀 커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어떻게 느끼느냐,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니까 결국은 종합 PMI가 49.5가 나왔다 이거죠. 자,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하고 시황까지 합쳐서 보시죠.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자산관리의 CIO 의견입니다. 오늘 ISM 제조업 지수 결과는 이미 낮아져 있던 기대치에도 못 미쳤던 점이 중요하다. 예상치가 낮아져 있는데 여기에 못 미쳤다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이런 업계의 심리적 위축은 대부분 현재 미 재정절벽 문제 때문이 다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제조업 지수의 반등이 유럽과 미국의 부진을 메워줄 것이라는 점에 시장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심리지표니까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건 조금 그냥 하루짜리 차익 실현 핑계로 삼으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죠. 재정절벽 문제가 이렇게 제조업종 종사자들 심리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렸는데, 재정절벽이 완전히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이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또 워싱턴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과연 그러면 협상 타결이 언제냐, 참 이걸만 알면 좋을 텐데, 여기에 대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컬럼 내용 읽어보시죠. 먼저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되나요? 미 공화당 하원에서 새로운 재정절벽 협상안을 제시했는데 정부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서 반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하고 있고, 그렇다면 2주 남았다는 근거가 대체 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협상 타결 시점만 누가 알려주면은 진짜 지금부터라도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막 조금씩 주식을 사 모으면서 기다릴 텐데 항상 그렇지만 이 타이밍이 문제죠.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투자 전문지 가트먼 레터의 편집장 데니스 가트먼. 가치 투자자의 경우는 지금 재정절벽 문제 때문에 내년 증시 전망에 안개 속이다 보니까 괴롭겠다. 그렇지만 단타를 주로 하는 데이 트레이더의 경우는 지금 상황이 수익을 내기 딱 좋다라면서 재정절벽 협상까지는 하루들이로 차익 실현과 저가 매수에 따른 등락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즉 내리는 날은 사면 되고 오르는 날은 팔면 된다 이거죠. 근데 본인이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역사상 연말까지로 시한이 잡힌 정치적 사안의 경우 보통 12월 둘째 주 전에는 타결이 안 되더라. 이게 일반적이더라는 주장입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올해는 달력 보시면 알겠지만 12월 1일 딱 하루만 첫째 주였으니까요. 약 12월 17일까지는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그 후로는 해결 압력이 더 커질 테니 지켜보자라고 기대를 표시했네요.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에 협상을 끝내고 크리스마스 예수 탄신일 만큼은 미 국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 아닌 약속을 했으니까 12월 17일에서 24일 그러니까 12월 넷째 주간에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응을 하면 되나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블룸버그 통신 보시죠. 헤지 펀드 참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의 수익을 뺏어가는 좀 시기의 대상이기도 한데요. 어떤 분들은 이 헤지 펀드를 뭐 거의 막 투자의 종교격으로 막 맹신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 헤지 펀드의 투심을 알 수 있는 외신입니다. 헤지 펀드 우리말로 표현하면은요 절대 수익 달성형 펀드. 다시 말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시장을 막 교란시키기도 해요. 막 시장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왕창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매수를 걸었는데 시장이 안 오르면은 막 이상한 좀 루머를 퍼뜨리기도 하고 이런 게 헤지 펀드인데요. 그만큼 뭐 전지전능한 수익을 추구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제목에 보시는 대로 지난 주 11월 마지막 주간에 미국 선물 옵션 시장에서 순매수 포지션을 한 주 만에 9.8% 늘리는 동시에 지난 8월 이후 최대인 92만 9,588계약까지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네요. 속된 말로 시장이 올라야 지금 돈을 버는 콜 매수를 왕창 걸어놓고 상승 물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걸 보면은 재정절벽 협상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12월 장세에서는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좀 우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과연 이 뉴스 나온 지 첫 거래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자고 했는데 생각보다 외국인 수급에는 큰 이상이 없었고 오히려 코스피 시장 한 2천억 외국인 순매수로 장 마감할 때까지 외국인 매수세가 확대됐었죠. 근데 보통 월요일은 이 한국 증시를 좀 후 반영하는 차원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아직까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서 보신 여러 가지 뉴스도 있고 지금 59.65는 코스피 지금 현재 1950선 정도에 걸쳐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은 이 정도에서 더 이상 매수량을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투심을 오늘 보고요.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하루 오른 거 하루 좀 차익 실현에 따라서 반납할 수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모두 나갔습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였습니다.